다 아는 내용인데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렇게 문장들을 작성하면 한 줄 한 줄 실행을 해요. 근데 한 줄 한 줄 실행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면 프로그램 하기 너무 짜증나죠. 기계어가 그럴 거고 어셈블리어도 약간 그런데 그 어셈블리어도 다 고투는 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한 줄 한 줄 짜면은 우리가 프로그램 짤 수가 없어. 그래서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게 기본이지만 제어를 그렇게 안 하고 좀 이동시킬 수 있게 하게 해줍니다. 근데 처음에 만들어진 언어들은 이 고투를 너무 사랑했어요. 고투는 뭐 베이직 언어 하면서 어렸을 때 써볼 수도 있는데 고투는 막 아무 데나 점프하는 거예요. 막 내가 가고 싶은 데 막 갔다 와. 그러다 보면 정신이 없어서 이게 프로그래밍이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프로그래밍 연구한 사람들이 이 고투는 나쁜 거다. 안 써야 된다. 그래서 점점 이제 고투를 안 쓰죠. 그래서 이제 없애는데 기존 언어들은 처음에 고투가 있었으면 기존에 있는 언어의 문법은 못 없어요. 왜? 옛날에 짰던 프로그램도 계속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C는 별로 표준이 업데이트 안 되지만 C++는 계속 표준이 되면서 새로운 문법들이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문법들이 기존 문법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체한다고 해서 기존 문법 쓰면 컴파일 안 돼? 아니거든요. 기존 문법 써도 컴파일은 돼요. 써도 되는 거야. 근데 뭐가 바람직하겠어요? 옛날 거 쓰지 말고 새로운 거 쓰는 게 더 좋다기 때문에 만든 거겠죠. 뭐 쓸모없이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자료구조 시간에 C++ 11, C++ 14 얘기하는 것도 그게 다 필요해서 만들었을 거고 그게 필요해서 만들어졌지만 그게 새로운 문법이 나온다고 해서 기존 문법이 없어지진 않아요. 못 없어요. 왜? 호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자바는 이제 기존의 언어하고 호환될 필요가 없어서 당연히 자바는 고투는 안 넣겠지. 그렇지만 고투가 워낙 나쁜 놈이기 때문에 키워드로 딱 넣어놓고 절대 쓰지 마. 이름으로도 쓰지 마.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런데 그럼 이제 고투 말고 순차적인 실행 대신에 우리가 그 제어를 바꿀 수 있는 게 뭐 있냐? 크게 세 종류밖에 없어요. 첫째가 조건문입니다. 조건문은 어떤 부분을 실행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건에 따라서 이 부분을 하고 또는 안 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반복문. 반복문 요만큼 된 것을 똑같은 걸 여러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반복문 없이 짜라. 그럼 100번 돌려야 되면 똑같은 것들을 100개 써야 된다 그러면 프로그램 안 하지. 안 하고 하지.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이제 코드들이 반복이 아니더라도 여기서 쓰고 저기서도 계속 똑같은 코드를 많이 써야 되니까 모듈화를 해서 함수들을 만든 거죠. 그래서 함수 호출. 그래서 저기 가서 이 함수를 실행하고 돌아오는 그게 있죠. 함수 호출, 조건문, 반복문. 이게 어떤 기본 제어 흐름인 한 줄 한 줄씩 실행하는 거 말고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그거 갖고 다양하게 유연하게 프로그래밍을 우리는 다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고 뭐 약간의 여기처럼 이제 이런 데서 쓰는 브레이크 컨티뉴 같은 뭐 리턴은 분기문이라보다는 함수 호출의 끝이죠. 이제 되돌아가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브레이크 컨티뉴는 그냥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특정한 문을 종료시키거나 어디로 이동하는 게 아직은 부문적으로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요거 쓰지 마. 있어도 쓰지 마. 막 이러면서 배웠어요. 저도. 근데 왜 안 써? 쓰세요. 자유롭게 쓰세요. 있는데 써야지. 너무 남용하지 말고 필요할 때는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없이 잘라 그러면 너무 귀찮잖아. 그리고 오히려 그게 코드의 가독성에 별로 간결성에 별로 도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다 이제 잘 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조건문부터 짧게 설명드릴게요. 조건문하고 반복문에는 항상 뭐가 나와요? 조건식이 나와요. 그래서 할지 말지, 반복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되는 그 비교식이 나오게 되겠죠. 조건식. 그런데 C는 처음에 출발할 때 어떤 타입을 못 만들었냐면은 불리언 타입을 못 만들었어. 그때는.
그래서 불련 타입이 없으니까 그걸 뭐가 대신했어요? 정수가 다 대신했죠. 그래서 이 C에서는 여기에 그 어떤 비교식이 평가 결과가 뭐야? 정수예요. 1 아니면 0 뭐 이렇게 돼. 그래서 여기에 뭐 x 모두 2 이렇게 해도 되고 x 이퀄 1 뭐 별거 다 되죠. 정수로만 되면 돼. 근데 자바에서는 안 돼요. x 모두 2는 정수야. 정수는 조건식에 안 돼. 조건식은 뭐가 돼? 결과가 불련 아니면 불련이어야 돼. 불련이면 true 아니면 false. 그럼 불련이 되기 위해서는 뭘 쓸 수 있어요? 불련 변수. 그 다음에 비교식. 그 다음에 이것들을 결합하는 논리 연산자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다른 건 안 돼. 그게 이 if문에서도 뿐만 아니라 또 뭐 이제 조건 반복문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짤 때 이제 이런 식들을 이렇게 요거 써야 돼, 요거 써야 돼. 이게 헷갈릴 때가 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 뭐 그래도 돼요. 이거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아 이거 왜 안 되지? 이걸로 바꾸고. 근데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심플한 예제들을 찾아서 그 예제에서는 되나 안 되나를 생각을 해보시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프랑스 국기를 그린다. 3등분 해야 되잖아. 그럼 여기에다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지? 하나는 파란색, 뭐 하얀색, 빨간색인데 어떻게 되지? 그러면 좌표는 0부터 시작한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어떤 값을 갖고 생각을 해? 100? 100 갖고 생각한 사람은 바보예요. 뭐 갖고 해? 뭐 90이라든지 뭐 30이라든지 3으로 나누어지는 수 갖고 생각을 해보면 되잖아. 그래서 내가 0부터 어디까지를 파란색, 또 어디서부터를 하얀색, 어디서부터를 빨간색으로 쓸지를 금방 우리 대학생 정도면 그 정도 산수는 되잖아요. 30을 3으로 나누는 거. 그거 안 되는 사람은 좀 한번 고민해봐. 내가 여기 어떻게 앉아있을까? 하여튼, 그거를 고민해 보시면 돼요. 그거를. 가장 쉬운 예제에서도 돼야 돼. 근데 쉬운 예제 된다고 모든 경우에 되는 건 솔직히 아니에요. 증명을 해야 되지만, 그래도 쉬운 데서 안 되면 그건 틀린 거야. 그렇죠? 그 예제에서도 돼야 되고, 다른 모든 경우에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럼 뭐부터 확실히 해봐야 돼? 쉬운 거부터 내가 머릿속으로 내 산수로 손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 100부터 뭐 100일 막 갖다 놓고 해보면 몇 회까지 해야지. 뭐 머리 아프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 다음에 댕글링 S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 S는 가장 가까운 if랑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작성해요? 잘 들여쓰기 해서 작성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뭐 C 때부터 계속 온 거예요. S는 이건 누구야? 컴파일러야. 컴파일러는 어떻게 우리가 쓰든 다 모호하지 않게 번역해야 되죠. 우리가 어떻게 작성했든 간에. 그러려면은 규칙이 있어야 되고 그 규칙은 이제 S는 가장 가까운 if.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이건지 헷갈리니까 깔끔하게 이쁘게 잘 작성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C에서 쫙 갖고 왔으니까 이제 자바에도 이거 있어요. 사망연산자, 이 선택연산자. 그래서 선택연산자는 코드를 간결하게 작성할 때 의외로 활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특히 이런 경우에 두 개의 변수값이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거는 직방 이 선택연산자 쓰시면 되죠.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거야? 절대값 구하는 거죠. 그렇죠? 이러면 이렇게 이런 거는 안 되나 비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렇게 하시면 되죠. 왜? 이거는 이 조건에 따라서 passed 아니면 failed를 출력하는 거죠. 그러면 시스템 아웃을 이렇게 두 번 쓰는 게 아니라 쓰고 조건식 주고 여기에 pass, failed 하면은 이 조건에 따라서 이 전체식은 passed나 failed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다 알죠? 그래서 선택 연산자를 그 상황에 맞는 것은 선택 연산자를 쓰면 코드를 간결하게 우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if문 쓸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부동소수 갖고 비교할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왜? 부동소수는 라운드 오프 오류라는 게 있어요. 즉, 이 수많은 수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컴퓨터 체계에서는 다 나타낼 수가 없죠. 더블은 8바이트야. 되게 큰 수지만 그거 갖고 존재하는 모든 실수를 요만한 구간도 못 나타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 수와 가장 가까운 수로 컴퓨터가 표현할 거고 그러면 요 오차가 있겠지. 그 오차들이 누적될 수도 있고 누적이 되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소수 갖고 가급적이면 비교를 안 하는 게 좋은데 비교를 해야 될 경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냥 알아두시면 빼가지고 0이 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뺐는데 되게 0하고 가까운 수가 되면은 같은 걸로 간주하는 거예요. 뭐 0.0000에서 14개 하고 1 된 그 수니까 되게 작은 거지 뭐 0.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정확한 값을 계산을 해야 된다라고 할 때 부동소수는 늘 주의하셔야 된다. 특히 비교식에서 부동소수 썼을 경우에는 내 예측하고는 좀 다르게 동작할 수 있고 그건 왜 그런다? 라운드 오프 오류가 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주의하시고 부동소수 빼고 이제 하여튼 그 원시 타입들은 그 우리가 조건식 비교할 때 그냥 연산자들 쓰시면 되는데 자바에는 그 8개의 원시 타입 말고 나머지는 다 뭐야? 객체죠. 그럼 객체들은 비교할 때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뭘 모아서 equals하고 compare to를 써요. compare to는 인터페이스 되어 있고 equals는 어디 정의되어 있어요? 오브젝트라고 하는 최상위 그 클래스에 정의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었던 누가 만들었든 간에 모든 클래스는 equals 메소드를 갖고 있습니다. 물려받기 때문에 오브젝트로부터. 그렇지만 내가 작성하든 다른 사람이 작성하든 오브젝트가 아닌 나머지 애들은 재정의를 안 해주면은 제대로 동작을 안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객체들 비교할 때는 이제 equals를 이용해서 비교를 하셔야 되겠고 이 참조 변수들은 equal나 not equal 갖고는 비교할 수 있어요. 이 비교는 무슨 비교? 주소 비교. 그래서 이 리모컨들이 똑같은 객체를 가리키는지 아닌지는 요거 갖고 비교는 해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크냐 작으냐는 절대 못 해봅니다. 주소가 크고 작은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포인터에서는 의미가 있어도 여기서는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이 참조 변수들은 간혹 널하고도 비교를 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처럼 이제 뭐 사용자가 이 경우에는 이제 OK 버튼 말고 캔슬 누르면 널 값을 줘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널인지 아닌지 보고 널이 아니면 입력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도 가급적이면 널을 반환하지 말고 널 말고 다른 걸 반환해서도 이 밑에 코드들이 그냥 작성이 할 수 있으면 널을 반환하지 말라고 한번 예외치한테 말씀드렸어요. 예를 들면 스택을 반환해야 된다면 빈 스택을 반환하는 뭐 빈 리스트를 반환한다든지 자료 구조 배우셨으니까 뭐 그런 거예요. 심지어 자바에는 뭐도 있는 줄 알아요? 용량이 0인 배열도 존재를 해요. 자바에는. 용량이 0인 배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더 심플한 거죠. if는 그냥 if, else, if, else도 있는 거죠. 근데 얘나 결과는 어때? 똑같아요. 그렇지만 누가 효율적이에요? 이쪽 게 효율적인 거죠. 얘는 뭐가 문제야? 매번 비교를 3번 해야 하는 거예요. A든 B든 F든 비교를 늘 3번 해요. 그러니까 같은 거면 이 연속된 다중선택을 쓰셔야 되겠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것까지는 보통 안 하는데 내가 처리하는 데이터가 늘 어떤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면 그 데이터에 맞게 또 조절을 해주시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어요. A가 많은 바는 이게 더 좋을 거고 F가 많은 바는 이게 더 좋을 거예요. 결과는 똑같은데. 그렇죠? 근데 보통은 내가 어떤 데이터를 처리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범용적으로 짤 경우에는 그냥 읽기 쉽게 짜죠. A, B, C 이렇게 하겠지. 그렇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심지어 이런 식으로
데이터까지 고려해서 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문은 우리가 이제 C를 뺏겼으니까 자바는 C 만든 사람은 되게 간결하게 프로그래밍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만 있어도 되는데 똑같은 것을 하는 걸 여러 개를 만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A 플러스 A 플러스 이코르 1, A 이코르 A 더하기 1. 그러니까 어떤 걸 써도 똑같죠. 그렇죠? 근데 막 플러스도 만들고 플러스 이코르도 만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거 없어도 프로그래머 하는데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자꾸 C 만든 사람은 이것저것 만들어 놨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프로그래머가 편할 것 같다고 했는데 어떤 측면에 보면은 프로그래머를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왜? 선택을 해야 되니까. if문만 있으면 그냥 if문으로 짤 텐데 요번에 스위치 써야 되나? if 써야 되나? 고민해야 되잖아. 그 고민이 싫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그래서 자바에서는 약간 조금은 불필요한 것들을 빼는 거죠. 예를 들면 연산자 오버로딩 같은 거. 그거 왜 만들어놨나? 편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팬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C++에서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이상하다는 거예요. 플러스 연산자를 정했는데 내 멋대로 해가지고 저게 왜 플러스 썼지? 막 이제 헷갈리는, 그렇게 해도 이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런 건데 스위치문도 대표적인 거죠. 그렇죠? 스위치 없어도 돼요. 조건문의 기본은 if문이에요. 근데 if문 중에 어떤 것들은 짜다 보면은 if문으로 짜면은 귀찮아. 그래서 그런 것들만 이제 스위치로 짜죠. 스위치. 근데 스위치는 C에서는 또 다 늘 여기가 뭐예요? 정수만 되죠. 그렇죠? 정수만 되는 게 C에서 문자도 정수죠, 결국. 아스키 코드고 코드 값이라는 게 정수죠. 다 정수만 올 수 있어요, 여기에. 근데 자바는 정수 올 수도 있고요. 또 C에서 여기 올 수 있는 게 저거 말고 정수 문자 말고 또 뭐가 올 수 있죠? 열거형 올 수 있어요. 근데 열거형도 C에서는 정수예요. 그러니까 정수만 오는 거예요. 근데 자바는 정수로 올 수 있고요. 자바에서는 열거형이 정수가 아니에요. 객체예요. 그래도 올 수 있어요. 스위치문에. 그리고 자바 7에서는 드디어 이것까지 만들어놨어요. 이건 잘한 것 같기도 해. 문자열을 우리가 많이 쓰다 보니까 이 문자열을 if문으로 짜다 보면 어떻게 짜냐면 if 뭐가 이거는 또 자바에서는 이퀄도 안 되니까 equals 뭐 또 짜고 해야 되니까 의외로 또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위치에서도 여기에 문자열을 쓸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요거는 괜찮은 것 같긴 해. 많이 활용을 하니까.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여기까지 스위치문에도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 스위치문을 쓸 때 그래도 여기는 상수만 와야 돼. 고정된 값. 변할 수 있는 값은 못해요. A-1은 모르지. A가 뭐가 될지 어떻게 알아. 이거는 컴파일 해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마찬가지 저거는 C에서도 상수만 와야 되죠. 고정된 값. 근데 거기는 정수만 올 수 있고 자바에서는 정수도 올 수 있고 열거형도 올 수 있고 문자열도 올 수 있다. 그렇게 되겠고, 케이스문을 쓸 때 제일 좋은 형태가 바로 요 형태. 즉 폴스루 행위라는 건 스위치문을 다 아시겠지만 스위치는 얘가 요거랑 일치하면 요 케이스절을 실행해요. 언제까지? 뭐 만날 때까지? 브레이크를 만날 때까지. 브레이크는 해당 문을 종료시킵니다. 이 브레이크는 스위치에서는 뭘 종료시켜요? 스위치 문을 종료시키는 거예요. 근데 브레이크가 없으면 어떻게 해? 그냥 그 다음 케이스절을 실행시켜요. 요 특징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요번 달에 며칠 있냐? 물론 2는 좀 복잡해져. 윤년 따져야 되니까 좀 복잡한데 그래도 이제 이렇게 케이스를 써서 쓰죠. 그래서 이거를 if문으로 쓰려면 if months가 이퀄 4 또는 months 이퀄 6 이거 쓰고 있다 보면 짜증나죠.
이게 제일 편할 때가 이거예요. 근데 이 경우도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이거 이렇게 짜라 그러면 4, 6, 9, 11, 30 써서 짜는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31을 먼저 딱 갖다 놓고 31이 더 많아요. 케이스 하나 더 필요해. 별 차이 아닐 수도 있는데, 그렇죠? 우리가 어차피 디폴트를 쓸 거면 디폴트를 30을 디폴트로 할지 31을 디폴트 할지 어떤 걸 디폴트로 하겠어요? 더 작은 거를 디폴트로 하겠지. 그런 거는 해야 되겠고, 스위치문 쓸 때 가급적이면 뭘 써주면 좋아? 디폴트를 써주면 좋죠. 왜? 디폴트를 안 쓰면은 어떤 값에 대해서 하나도 안 걸리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 경우가 정상적인 경우일 수 있는데 내가 프로그램을 잘못 짜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같은 거면 디폴트를 써서 짜면은 여기 한 번은 걸리겠지. 어디인가는. 그러니까 이거의 가정은 months는 1부터 12만 딱 온다는 거예요. 1부터 10이라 아니라 다른 게 올 수 있으면 또 다르게 짤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조건문 짤 때 항상 내가 필요로 하는 것만 생각해 보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경우에 요 조건이 참일 때만 짜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짜지 마시고 참만 필요하더라도 거짓인 경우는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고, 이런 경우도 C1과 C2가 참일 때 뭘 하는지는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만 해서 짜놓지 마시고 C1과 C2라는 조건이면 이 네 가지 조건이 더 있겠죠. C1만 참인 경우, C2만 참인 경우, 둘 다 거짓인 경우 이렇게 있을 거잖아. 그럼 그런 경우에는 원래 뭘 해야 되는 건지를 잘 고민을 해보시고 필요가 없는 건지 어느 거는 처리해야 되는 건지를 다 따져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문도 너무 심플한 것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짜다 보면은 미스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문에서 실수는 내가 어떤 특정한 조건을 빼먹어서 실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걸 안 빼먹기 위해서는 너무 당연시되는 것도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 else를 안 쓸 때도 이 else를 내가 왜 안 썼는지를 명확하게 생각해보고 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불리한 표현식을 쓸 수 있는데 불리한 변수나 또는 불리한 값을 반환한 함수는 앞에다가 보통 라이벌 같은 데는 is 또는 has 있냐 없냐 is 뭐 이냐 아니냐 이런 거 할 때 is has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름을 지을 때 has와 is를 많이 쓰시고 불리한 변수 이렇게 쓰시면 이제 이렇게 써야 돼요. if married, if not married 이렇게 가는 거지. 이렇게 쓰면은 이것도 1학년 다시 한번 갔다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는 우리는 안 써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식들이 복잡해지면 하나의 조건 갖고 안 되니까 여러 조건을 결합하게 되는데 결합할 때는 논리곱, 논리합, 논리부정을 쓰고요. 이 논리곱과 논리합은 뭘 한다? 숏서킷 이밸류에이션, 뭐 또는 지연평가, 뭐 여러 가지 용어로 뭐 단축평가,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건 뭐예요? 왼쪽 거를 무조건 먼저 평가하고 왼쪽 거를 평가했을 때 전체 그 불련의 그 비교식의 결과를 미리 알면 나머지를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풋이 널이면 이게 false가 되고, 그러면 이 and는 어차피 false니까 이 뒤에 거를 안 하죠. 그래서 보통 뭐 n이 0보다 작으면은 and, 그럼 뭐 n이 0보다 클 때만 뒤에 걸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요거 많이 쓰니까 보시면 되겠고, 좀 특이한 거는 하나짜리도 있는데 이 하나짜리는 보통 그 비트 연산할 때 쓰기도 하는데 그냥 이런 거 할 때도 하나짜리 써도 똑같아요. and로 돼요. 자바에서는. 근데 차이점은 얘는 뭘 안 한다? 숏서킷 이밸류에이션을 안 해요. 무조건 두 개 다 평가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망하는 수가 있지. 그러니까 이 하나를 쓸 수도 있어요. 혹시 뭐 나는 지연평가를 안 하고 둘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럴 때는 또 활용할 수 있는데 활용해 본 기억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 잠깐 알아두시고, 또
요 식을 세울 때, 이 법칙을, 이게 중학교 때 배웠나? 모르겠네요. 네, 중학교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요거를 의외로 또 많이 써요. 그러니까 내가 직관적으로 식을 내가 썼다 보니까 되게 보기가 안 좋아. 내 생각은 그랬는데. 근데 그거를 드모그란으로 싹싹싹싹 바꾸면 and가 or로 바뀌면서 식이 좀 더 간결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썼는데 이제 이렇게 and가 가면서 여기가 뭐 equal로 쓰면 not equal로 바뀌겠지.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식이 바뀌니까 드모그란의 법칙 뭐 별거 아닌데 의외로 많이 쓴다. 그리고 C에서는 요게 문법 오류가 아니에요. 그렇죠? 문법 오류가 아니에요. 왜? 연산자가 두 개 있죠. 그러면 연산자가 두 개 있을 때 뭐부터 따져? 우선순위를 따져요. 근데 이 두 연산자는 같은 놈이죠. 그러면 뭘 따져요? 결합 법칙, 그 순서, 왼쪽에서 오른쪽이냐, 오른쪽에서 왼쪽이냐. 근데 이항 연산은 다 뭐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요. 거꾸로 가는 건 뭐 있어? 쓴 대로가 아니고 거꾸로 하는 거. 이항 연산자 중에 결합 법칙이 쓴 대로가 아니라 거꾸로 하는 거. 대입. 그렇죠? 대입만 거꾸로고 나머지는 다 산술, 비교, 논리 다 이쪽이에요. 쓴 대로, 내가 쓴 대로. 쓴 순서대로 가요. 그러면 A, B를 먼저 비교하겠죠? 그럼 저 결과는 뭐예요? 0 아니면 1이에요. 그럼 0, 1을 C하고 비교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저거는 문법 오류가 아니에요. C에서는. C뿔도 마찬가지고. 근데 자바에서는 어떻게 되냐? A, B 비교하면 결과는 뭐예요? 1과 0이 아니라 true와 false가 되겠고 이쪽은 지금 A, B, C가 정수예요. 이쪽은 불리언이 이쪽은 정수면 비교가 안 돼. 뭐 불리언을 true, false를 크고 작음을 비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 자바에서는 이 자체가 문법 오류가 나요. C에서는 안 나는데. 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그것도 그 C하고 차이니까 이거 C 강의할 때는 많이 보는데 이거 문법 오류예요 그러면 문법 오류라고 말하는 사람이 좀 종종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그냥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되는데 뭘 보시면 되냐면은 자바에서는 모든 경우에 대해서 표준에 평가하는 순서가 정의가 되어 있다. 보통 C와 C 부분에서는 이런 것들은 정의를 안 해놓고 있어요. 정의를 안 해놓고 있으면 누구 마음대로? 컴파일러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이 컴파일러 저 컴파일러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자바는 JVM이라는 환경에서 어떤 자바를 코드를 실행하든 그게 손목시가 됐든 핸드폰이 됐든 PC가 됐든 결과는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돼? 모든 평가 방법들에 대해서 순서가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순서를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항상 나는 가로를 써서 내가 원하는 순서를 정의해 놓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가로가 늘 가로 안을 먼저 하니까.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잘 모르면은 남이 짜놓은 식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알아야 되는데 뭐 우선순위는 이제 단항 이항이고 단항은 평가라는 방법은 뒤쪽 가까운 데부터 별표 세모 A라는 값이 있으면 동그라미부터 A에 적용하겠지. 그 다음에 세모 적용하고. 그리고 이항 연산자들은 앞에 거부터 하죠. 거꾸로인 게 뭐만 있어? 대입. 얘네들은 얘랑은 거꾸로지. 그렇지. 그리고 뭐 어떻게 순서는? 산술, 비교, 논리, 대입. 다 그렇겠지. 우리가 이런 식을 했는데 얘부터 해볼 수가 있나? 얘네들을 평가해야 하는 거니까. 그래서 덧셈, 뺄셈, 산술, 그 다음에 그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코로 대입이 있을 수 있으니까 대입은 제일 늦게 하게끔 만들어 놓은 거니까 뭐 그거 외우고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잠깐만 쉬었다가
반복문을 하고